건강경이가 그 상그 형상상 뭐 세로 상자거든요. 예. 예, 거기 나오는 상. 예. 근데 우월사님은 생각상하고 같다고 말씀하시거든. 예. 나 그게 좀 이상해요. 아, 예, 예. 그 뜻은 나를 이해는 하는데, 그게 원인 근거에 의해서 우월사님 주장이신지, 아니요, 저는, 그 사이는 같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관경에 그 문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서로상을 쓸 때 그거라고, 뭐 삼각상 뭐 그거 쓸 때하고 그런 거. 항상 뭐지? 어쨌든 한자 쓰일 때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걸로 저는 그렇게. 그래 아는데, 금강경에는 생각상은 하나도 안 쓴다고. 아니, 생각상이 아니라 서로상이지. 서로상 밑에 마음심, 서로상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와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우월사님 혼자 주장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예. 예. 사실 저는, 뭐, 경전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전을 번역한 글자에 서로상 또는 뭐, 밑에 마음심이 있는 이걸 생각상이라고 그럽니까? 예. 생각상, 또 어떤 경우는 코끼리상을 쓸 때도 있어요. 코끼리상은 그거하고 좀 네. 그런데 코끼리상도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모양을 나타내는 측면에서는 역시 어떤 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붙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쓸 때도 아마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글자가 왜 그렇게 쓰여지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단지 이런 글자는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죠. 글자 자체의 의미로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가르치는 바가 뭔가 저는 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 그걸 이해하겠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무주상 하는 게 그게 형상에 머물지 마라 하는 말도 되고 또 생각에 머물지 마라 하는 그게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같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누구한테 들었는가 어디에 들었는가 이제 번역 전문가 즉 한자 전문가의 어떤 들은 말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중국의 경전을 한자로 번역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둘이 있는데 중국에 삼장법사가 있고 삼장법사. 삼장법사라고 그러죠? 예, 삼장법사. 예. 현장 스님이 있고 그다음에 구마라접 스님이 있는 거예요. 구마라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접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인도 사람인가? 하여튼 뭐 티베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대부분 한역된 경전들은 구마라접이 번역한 거든 현장이 번역한 거든 둘 중에 하나거나 또는 같은 경을 각자 이제 번역한 게 따로 있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구마라접 번역본을 이 중론도 구마라접 번역본을 쓰고 아마 금강경도 구마라접 번역이 많은가 아마 이 구마라접 번역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현장은 원전에 글자가 다르면은 한자도 다 다른 글자로 번역을 했대요. 그런데 구마라접은 원전이 달라도 맥락상에 이 중국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같은 글자로 쓰면 그냥 같은 글자를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라접 번역이 훨씬 이해가 좋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좀 가까운 편이죠, 그죠? 아니, 구마라접은 원어에 가까운 게 아니라 현장 스님의 번역이 원어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원전에. 산스크리트에 더 가깝구만. 예. 그래서 산스크리트 글자가 다르면은
한자도 다르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한자 글자도. 그런데 구마라접은 산스크리트가 달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같은 한자로 번역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현장 스님은 그게 충실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이 개념에 막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마라접은 전체 맥락에서 중국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의 원전의 충실도는 현장 스님이 훨씬 좋고, 그런데 전체 이 경전이 뜻하는 바가 뭔가 낙처를 가리키는 이런 번역으로서는 구마라접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구마라접력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는 너무 원전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개념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부에 얽히면 그런 게 있죠. 예.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구마라접은 이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이 경험을 통한 어떤 이해, 이게 어떤 것인가, 이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현장 스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이걸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이 원전에 아주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현장 부분도 인도에서 공부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 스님인데 인도 가서 공부하고 중국의 경전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하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이 중국의 번역은 현장 스님이 거의 다 한 거죠. 그때 당나라 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전부 번역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시게 된 분이죠. 참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구마라접 번역이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그런 교수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글자는 서로 상자도 있고 생각상자도 있고 코끼리상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말들이 가리키는 결국 어떤 경험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 글자는 다르니까 개념은 다 어떻게 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그런 말의 개념과 달리 말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즉 경전은 손가락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을 한번 보세요. 금강경의 상은 두 가지 종류의 상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사상인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이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사국에 응무소주, 이생기심할 때 응무소주 뒤에 생각이 드는 그 앞에, 사국의 그 앞에 보면은 색성향 미촉법이 있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상이라는 거예요. 색상, 색성, 성상, 향상, 이게 다 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경험된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경험 내용, 보이는 경험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경험 내용, 이 느껴지는 경험의 내용, 알아지는 경험의 내용, 이게 전부 다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주라는 거예요. 응무소주 뒤에 이걸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주자 뒤에는 생략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상이고 앞에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와요.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은 상에 온통 금강경은 상에 대한 얘기. 금강경은 오직 상대로라고 할 수 없다. 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줄이 말하면 무주상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주상인 거예요. 무주상인 거예요. 반야신경은 공이에요. 공. 어떻게 보면 금강경은 상이고 반야신경은 공이.
자, 상과 공은 이게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양대 축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용수보살은 바로 상과 공 두 가지를 극단으로 보고 그 경험 상태의 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용수보살이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 보면은 그 직접 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도 서로 상을 써요. 거기요? 예. 아, 서로 상을 써요. 다른 경전에 그러니 서로 상을 쓰는구나. 나는 우보가 스님만 그래 쓰는 줄 알았는데. 건강경에도 서로 상 아닌가요? 뭐 써요? 건강경에 좀 생각상입니까? 상자만 쓰지 생각상은 안 써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 제가, 거기도 서로 상이, 중론에도. 아, 예, 그렇겠죠. 네. 저는 생각상은 어디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본 적이 별로 없다고요. 어디에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제가 왜 상을 생각이라고 그러는가?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지는 내용이, 우리가 알아지는 내용을, 색수상 행식할 때, 오온의 상은 무슨 상을 씁니까? 색수상, 네.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생각상자. 생각상자예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자, 오온의 상이라고 그러죠? 생각상은 다른 한 자도 없어. 아니요, 색수상 행식할 때, 색수상. 오히려 보면 그 이야기야. 네. 자, 바로 거기서 말한 상이라고 하는 것, 오온의 상원이라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을 이야기하죠. 이론상은 그게 맞더라고요. 예. 예,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되거든. 그런데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제 그래 오경 스님이 이야기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응? 그 다음에 사진과 같이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미지라는 거. 그 다음에 마치 설명처럼 뭔가 스토리 같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미지는 서로 상처 쓰겠지. 이미지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오온할 때 상에는 우리가 통상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거는. 응? 예, 마음심이 들어갑니까? 네, 마음심 예. 그런데 그 상온 할 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식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모든 인식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중론에서 서로 상을 쓰는데 그때는 이 밑에 마음심이 없는 서로 상을 쓰는데 그것도 모든 인식 내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식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마음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가르치는 바는 똑같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응? 금강경도 결국에는 우리가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식되는 모든 내용, 생각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그게 맞긴 맞더라고요. 아니, 이론상에 만든 게 경험적으로 만든 거죠. 이론으로 보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카페에 어떤 분이 오늘 올린 글에 보면은 내용에도 우보거사의 야단법석은 너무 교학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오늘 교학적이라는데 동감이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교학적이라고 그러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야단법석이. 그러니까 야단법석이 그래. 예, 야단법석이 이제 약간 그런 교학적이라 이런. 그런데 야단법석이 교학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학 또는 이론을 이야기하되 그것이 경험적으로 어떤 것인가 결국 그 개념을 깨려고 하는 게 야단법석인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할 게 뭐냐 하면 이제 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관할 때 관도 있고 입바산할 때 관도 있고 또 오경스님 이야기하는 관도 있고 뭐 관이 많이 쓰여요. 가령 심지어 12연기를 할 때 이중표 교수가 이야기하는 역관 순관이라고 하는 이것도 관이죠. 역관 순관도 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가치관, 뭐 인생관 이런 관을 쓰잖아요. 그럼 이런 글자들이 다 한자로 보면 다 똑같은 관이죠. 똑같은 거. 예, 다 똑같은 관인데 한자로는 전부 다 관 똑같지요. 예. 진현이 군은 뭐 한자 잘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같은 거 앉았어요. 이게 다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같은 거 앉더라도 예. 내용이 들어가면은 예.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냥 뜻으로 보면은 가령 중론 전문가라고 하는 신성한 박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을 이빠사나 관하고 완전히 다른 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런 교수들, 소위 말하는 어떤 지식인들한테는 이빠사나 관과 중간할 때 관과 또 인생관 할 때 관이 아마 다 다를 수도 있겠지요. 왜? 무근님 왜? 아니, 그러니까 뭐, 방금 이제, 상도, 뭐, 글자 형태는 달라도 그, 의미하는 경험하는 바가 같듯이, 관도 쓰는 사람에 따라 여기 인생관에도 쓰고, 어디에도 쓰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적으로 가르치는 바는 다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개념적으로 가면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쓰는 개념들을 먼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가령 경험적으로 이게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인가 이제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경험이 어떤 거냐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협파하는 건데 그걸 오히려 교학적이다. 협파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꺼내는 말들이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교학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그 선골교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 저는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념을 오히려 해체시키는 건데 어쨌든 교학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교학적으로 결국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요. 이 중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용수보살은 철저히 현상이 실체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파사현증, 협파한 분이죠. 타파한 분이 깬 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즉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현상을 깰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응? 뭔가를 깨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깨야죠. 그래서 잘못하면 굉장히 교학적이다, 이론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개념으로서 자꾸 세분화하고 개념을 만들려고 하면은 교학적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개념을 깨려고 한다는 것은 교학적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요. 자, 어쨌든, 그 상이라고 하는 게, 글자는 다를지 몰라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러니까 사진과 같은 이미지도 상이고, 개념도 상이고, 형상도 상이고, 예, 개념도 상이고, 우리가 인식되는 내용, 이것도 상이고, 현상이라는 이것도 상이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 꿈 내용 하면 마치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영화 한 편의 스토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미지와 수많은 개념들의 총합물 같은 이런 거죠. 마치 스토리로 이렇게 되는 이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즉 내용적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모든 내용은 다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한자로 무슨 상을 쓸 거냐? 예를 들면 상 중에서 개념 부분만 똑 떼서는 뭐 어떤 상으로 쓰고
이미지 부분만, 이미지 측면을 강조하면은 한자로 어떤 상을 쓰고, 스토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은 한자로 어떤 상을 쓰고, 형상이라고 하는 현상이라는 측면을 쓰면은 어떤 상을 쓰고, 이 점이 세분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게 다 상온이라고 하는 이 상, 즉, 상온이라고 하는 이 생각, 우리가 생각상, 생각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름하는 모든 인식 내용, 거기에 다 통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부, 세부를 나눌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나눠가지고, 결국 그 나눔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 이론적으로, 교학적으로는 나눌 수가 있을지 몰라도, 경험적으로는 똑같은 경험일 뿐이다. 그래서, 무주상이라 그러면은, 생각에, 빠지지 말라. 생각의 어떤, 현재 이 순간에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미지에, 머물지 말라. 무주상이. 그 말도 되고, 다 같은 이야기인데, 한자로 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냐. 그걸 내가 묻는 거지. 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꺼내는 건 그렇지만, 과거에 저는 분명히 건강교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인데, 이 모든 상이 분명히 그게 항상 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거 무주하라, 이렇게 해서 그 상자가, 한자가 따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사님만 그걸 나는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요. 저는 붙이가 무지고. 어서오세요. 오래가 버립니다. 아유, 그냥 계속 나가세요. 어? 아니, 거부하시는데. 다들 코로나에 다들 살아남으셨네. 거기는 일주일 전화도 주시고 고마워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밑에 마음심이 있는 상을 쓴다? 저는 오히려 제가 상이라고 항상 얘기했을 때 오히려 서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 마음심이 붙은 상은 아예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예를 들면은, 이미지 하면 서로 상,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밑에 마음심 붙고, 또 그냥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미지하고 좀 비슷한데, 가령, 코끼리처럼 어떤 그런 현상, 사람, 이런 현상을 이해할 때는 코끼리 상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금강경에서 가령 어떻게 보면 생각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인식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인식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다 어떤 것은 무주기 때문에 가령 그것이 한자로 구분된다고 해서, 또 상이라고,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령 개념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또 현상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 한들, 나눌 이유가 없다, 나눌 실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무주하고, 이거는 무주하지 않는 거라면은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든 저거든, 모두 다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한자에 따라서 나눠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박사님 항상 말씀하는 게 깨어있으라 이거거든요.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는 말이 뭐냐? 과거나 미래나 아니하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말이 말이거든. 과거나 미래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상을 써도 이거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